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도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찾으면서 앞으로 북미 협상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네, 관련 내용을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지금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의 의미를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아서 방중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상당 기간 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깜짝 1박 2일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한 3박 4일 일정을 잡은 것을 보면은 북중 간에 상당한 이제 물밑 접촉과 조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작년의 사례들을 보면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이루어졌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식 북중 간의 표현식으로 보면 하나의 참모부 안에 지금 작전 회의를 말하자면 하는 것인데 이 선례들을 봤을 때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좀 많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미중 간에 이제 정상들 간의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간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지난 연말에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상당 부분 조율이 좀 이루어져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좀 직접 듣고자 하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하고 응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미 관계에서 어떻게 북중이 협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지난 연말부터 해서 좀 뭐 상당 기간 좀 준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역시 이번 방중의 의미 어떻게 풀어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사실 이제 북한이 외교 행위를 전반기와 비교했을 때 좀 소극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에는 중국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우리와 미국과의 교류도 활발했었는데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제 북한이 외교적인 행보를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더뎌지면서 이제 뭐 중국 및 러시아와도 말은 있었지만 정작 정상 간의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과연 이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 특히 이제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새해에 들어서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문제를 이제 좀 단판을 지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서 북한에게는 가장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복원을 하고 앞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면 좀 촉진시키기 위한 그러한 미국에 대한 자극제로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기획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방중 관련 소식이 한 발 늦게 전해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든 중국이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례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 한 해 이제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 외교가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상당 부분 좀 정상 국가의 모습 그런 관례들을 따르고 있는 양상인데 이런 것도 이제 그 정상적인 외교 활동의 일환인 것이죠. 사실은 그 전까지 작년에 3월 달에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을 때도 거의 뭐 끝날 때까지 누가 왔는지 안 알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그랬는데 베이징역에 내릴 때도 검은색 철벽을 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의 학습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 3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을 갔고 또 싱가포르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하면서 지도자 자체가 조금 이제 변하는 것이죠. 변하고 이제 북한도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이제 보여주기에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이제 뭐 일정들을 공개하고 떠날 때부터 이제 일정 공개하고 지금 3박 4일간의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좀 준비가 상당 부분 좀 연말부터는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다. 이런 일단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분석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북중 간의 교류에 있어서 특히 정상회담은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다른 국가를 방문할 경우에는 일정이 상당히 미리 공지가 되고 일반 대중은 물론 이제 다른 국가들까지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정상 국가들의 이제 외교 방식이고 그다음에 예. 이제 격식과 의전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이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북중 간의 정상회담은 오히려 이것이 사전에 공지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다 마무리된 시점에 그것이 공개되는 것이 이제 2018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이제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북중 회담이 이제 시작되기 이전에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알렸고 뭐 이런 것은 이제 대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보다 보다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짐으로써 이번 북중 회담의 어떤 만남 자체가 앞으로 이제 북한의 외교 행보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 오늘도 일단 회담이 1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논의하게 될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북미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제 고위급 혹은 실무 협상을 좀 건너뛰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재의 북미 간의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싶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 협상이 물론 정상들 간의 큰 담판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것이 비핵화로 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 미국이 만약에 이제 제재 완화를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풀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그 협상의 과정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지원군이 필요한데 현재 북한이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이제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도 이제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는 있지만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위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도 이제 명시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지만 현재 어느 정도의 이제 국경 무역 이나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협상 과정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중국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의 중국의 지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북중 정상 간 어떤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시는지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뭐 이미 제재 완화에 관련된 얘기는 우 박사님이 충분히 말씀을 좀 잘 해주셨고요. 예. 이번에 궁금한 건 어쨌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나눈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연말에 몇 차례 만나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워딩이 완전히 작년 하반기에 바뀐 거죠.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던 가을쯤 됐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죠.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내가 사이가 좋은데 시진핑 주석이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의 뭐 음모론 같은 것들을 제기하고 해서 예, 굉장히 안 배후에 좋았는데 중국이 있다. 그게 이제 연말에는 워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주석과 나는 100% 북한 문제에 대해 동의했다라고 하는 걸 바뀌었죠. 그러니까 모종의 뭐 어떤 합의가 있었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전해 듣는 것이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간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북중 간의 지금 작전 회의 시간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요한 얘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회담에 이어서 환영 만찬도 진행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생일을 맞아서 성대한 생일 잔치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안에서 지금 뭔가 좀 예. 재밌는 이벤트들이 있겠죠. 날짜를 또 아마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3번 방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사실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와야 할 차례죠. 예. 그럼 외교 관례를 다 깨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실용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네. 일단은 중국으로 다시 또 간 것이죠.
그럼 그에 대한 또 화답으로서 중국으로서는 또 성대하게 또 맞아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양에서 일단은 중국의 대외연락부장이 환영을 하고 또 기차에 타고 같이 베이징을 온 거 보면은 상당 기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오늘 저녁 만찬에서도 네. 뭐 굉장히 잘 준비된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네. 날짜를 또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일과 맞물린 이런 정상회담 그리고 방중 일정은 또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짚고 가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생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일반적인 국가 같으면은 사실 지도자 개인의 생일에 관한 부분이 크게 부각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북한의 정치 체제 그리고 중국의 정치 체제는 우리와는 다른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동맹으로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로서의 위신, 그다음에 체면 이러한 문제가 사실 북한의 정치 체제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북한 지도자의 생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도 생일에 맞추어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점이 관심이 가는 대목도 그것이 우리와는 다른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대내적, 대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이 가기 때문인데요. 북한 대내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단순히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동맹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친밀하다는 면을 과시하면서 이러한 점을 이제 앞으로 대미 관계에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도 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이 수행원의 면면 그리고 좀 수행단의 규모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작년 방중과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뭐 거의 비슷한 규모이긴 한데요. 네. 뭐 김여정 부부장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대남 대외의 문제를 관장하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그리고 리수용 부위원장이 일단 따라갔고,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도 참석을 했고, 그렇죠. 비핵화 문제를 주무를 하고 있는 리용호 외무상도 참석을 했고, 이제 중요하게 볼 게 이제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인데 여기가 과학기술과 교육을 담당합니다. 거기 그 최동명 당 과학교육부장이 따로 갔다고 이번에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의 과학기술 관련 이제 간부들이 중요 간부들이 총출동을 한 건데 이번에 3박 4일 일정 동안에 오늘 이제 회담을 하고 만찬을 하고 아마 내일쯤에는 뭐 과학기술 단지나 산업 현장 시찰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현장 작년에도 갔을 때 중간촌을 보고 오고 했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과학기술 단지들을 좀 보면서 북한이 단번 도약을 준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굴뚝 산업 단계를 건너뛰고 첨단 산업 단계로 이제 단번에 도약해서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참고 시사점들을 얻기 위한 행보들이 이번에 3박 4일 동안에 관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방중 수행원의 면면도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 베이징에서 미중 간 차관급 무역 협상이 열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 김 위원장을 초대했다는 건 시 주석의 뭔가의 계산도 좀 깔려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를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이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처음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그 문제를 고칠 것이지만 현재는 북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그 무역에 관한 부분을 좀 덮고 간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90일이라는 시한 내에 미중이 어느 정도의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제 관세 그리고 여러 무역 전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중국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좀 지렛대가 필요한 측면도 있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협상 기간 동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들임으로써 중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무역 협상과 김정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조 문제는 서로 별개다라고 뭐 강조는 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완전히 별개의 두 가지 문제로서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현재 미중 간의 협상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미국이 우위에 서서 진행하고 있는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중국 대내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내적인 위신 관리가 필요한 대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라는 것이 현재 미중 무역에 쏠린 중국 내의 관심을 좀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내적, 대내외적으로 시진핑 주석 역시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방중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중 무역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는 일단 뭐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무역 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도는 있었다. 그러면 이번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는 어떤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의 관심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희의 기대는 어쨌든 촉진 역할을 좀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과연 이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미국이 지금 어떻게 판단해 사전에 좀 조율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국과 이제 교감이 있고 조율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촉진자 역할을 할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진핑 주석이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 하나의 카드처럼 북한 카드를 활용하려고 독단적으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면은 앞으로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좀 악영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다음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작년의 선례를 봤을 때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갑자기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이제 부활절 연휴를 기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갔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5월달 거의 다 돼서 알려졌는데 과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나 혹은 북미 고위급 회담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북미 간의 움직임이 좀 보인다면 이게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1, 2주 안에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 혹은 뭐 폼페이오 장관의 뭐 방북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에서도 단번도약 얘기를 하지만 외교에서도 단번도약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고위급 회담 건너뛰고 직접 북중 정상회담 할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북한의 지금 정해놓은 전술인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것으로 북미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려고 하는 그런 뭐 북한의 이제 전략 전술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만약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면은 이번에 미중 간의 조율이 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자체는 촉진자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 한 1, 2주 이내에 북미 간에 혹시 이런 고위급 회담을 둘러싼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도 잠잠한 상태인데요. 일단 그동안에는 북미 간의 친서나 트위터를 통해서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동안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언제 북미 회담이 열릴 것이고 또 장소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북미 회담이 뭐 언제 열릴 것인지 장소에 열릴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아직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고 한 상황에서도 북미 간에 특별한 접촉이 있다는 신호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북한의 입장은 지난 하반기 이후에 미국이 원하는 고위급 실무급 협상을 이제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이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급 협상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북한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좀 빠른 결심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년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친서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번 이제 중국과의 만남은 어떻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좀 정치적인 결단을 좀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신호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관료들은 여전히 아무런 실무 협상이 선행되지 않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는 부분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또 북미 간의 빠른 회담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우리로서도 이제 큰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CNN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방콕이나 하노이, 하와이 등을 거론을 하기도 했는데 이 각각 장소의 장단점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뭐 지금 하노이 그리고 특히 베트남이 좀 많이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설명할 것들이 좀 많은 곳이죠. 베트남과 미국이 전쟁을 했는데 적대국이었다가 이제 정상적인 수교를 하고 나서 베트남이 2000년대 이후에 고도 성장을 좀 구가하고 있죠.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북한에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뭐 베트남 모델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좀 비교당하는 것이 약간 좀 자존심 상하거나 좀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또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는 뭐 좀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태국 같은 경우에도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곳이 효율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싱가포르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또 장점이 있지만 뭐 베트남만큼과 그런 어떤 경제 성장의 모델을 얘기하기에 상징성에서 부분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하와이 같은 경우는 좀 그 거리도 일단 좀 장거리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현지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지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장소는 좋지만 좀 북한으로서는 지금 단계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서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